안녕하세요. 다들 연말 잘 보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2026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그 한 해 동안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눈여겨봐야 하는 마켓의 중요한 수치 발표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에 집중해서 투자할 분야와 주식들을 순위를 정해서 정리하는 편인데요. 이번 주에는 제가 페이턴 서비스 멤버분들과 며칠 전에 1시간 반가량 진행했던 줌 미팅의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치 발표들과 내년에 집중해서 눈여겨볼 분야와 주식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수치 발표들과 2026년이 상당히 중요한 해인 이유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페이턴 서비스 멤버분들과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한 주식들과 인사이트 그리고 매수 생각으로 눈여겨보는 주식들을 매일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턴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줌 미팅 때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발표될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레이버 마켓에 관련된 수치들이 발표가 돼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예상외로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레이버 마켓 관련된 이 수치들이 발표가 될 건데 특히나 금요일 날 이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는 US Unemployment Rate이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제롬 파월이 최근 미연준 미팅 때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앞으로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게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뭐 수치들을 보면서 그 결정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좀 마켓이 불안했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는 일단 나왔고 이제 미연준이 인플레이션과 레이버 마켓 둘을 보고 금리 그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요 레이버 마켓 수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할지가 어느 정도 좀 전망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cmegroup.com이라는 데인데 이게 이제 각 미연준 미팅 때마다 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할 건지 뭐 0.25% 내릴 건지 아니면 더 내릴 건지 이거를 전망하는 그 분들의 이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1월 28일에 이제 미연준 미팅이 있는데 지금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분들이 85%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그 레이버 마켓 수치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마켓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보면서 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것도 좀 중요한데 일단은 1월 28일 날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85%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1월 28일 날 뭐 제롬 파월이 금리를 0.25%를 내린다면 기대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마켓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뭐 유지가 된다면 이제 그 다음 전망에 따라서 좀 마켓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지금 1월 달에 있을 미연준 미팅 때 금리를 그대로 둘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 거죠. 그리고 최근 미연준 미팅 때 제롬 파월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이 5월 달이면 이제 떠나요. 만기가 돼요. 그리고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떠날 때 좀 마켓을 좋게 좋게 해놓고 떠나고 싶겠죠. 마켓이 크게 떨어지든지 뭐 풀백이 오기를 원하지 않겠지만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일단 5월이면 이분이 떠나기 때문에 이 5월 이후에 그러니까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초반 그 4월 그 텍스를 내는 그 4월 그 기간과 이제 제롬 파월이 임기가 마무리가 되는 5월 요 사이에 이제 마켓의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5월 이후에 이제 새로운 미연준 의장이 뽑히고 그분이 이제 트럼프와 생각이 맞는 분이라면 아마도 금리를 제롬 파월보다는 많이 내리고 마켓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굳이 뭐라 그래도 굳이 그분의 말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는 시기이긴 해요. 어차피 떠날 사람이고 좀 버티면 되니까. 근데 이 다음에 뽑힐 분은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와 같이 그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제롬 파월보다는 트럼프와 좀 대화가 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니까 뭐 그거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하여튼 5월 이후에 이 새로운 의장이 뽑히고 나서 주식시장의 어떤 모멘텀이나 그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되게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해요. 올해 이제 요 5월 이전과 이후가.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좀 써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뭐 여러 가지 수치들도 보지만 상장하는 회사들의 수치들도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시면 2025년에 상장한 회사가 지금 뭐 347개 회사가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뉴스에 뭐 스페이스X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회사들이 상장할 거라는 얘기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올해 이제 심지어 디스코드도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고 제가 기다리는 회사들의 상장 소식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켓이 버블이거나 크게 상당히 리스크온 마켓이 될 때는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장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패턴이 있어요. 패턴인데 일단 처음에 상장하는 회사들은 좋은 회사들이 상장을 해요. 회사의 매출, 뭐 수익, 뭐 캐시플로우 이런 걸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회사들이 상장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회사들이 상장을 하면 마켓에 돈이 많이 들어와요. 투자를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걸 이용해서 그다음부터는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이 상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닷컴 버블 때도 무슨 뭐 세탁소인데 세탁소에 무슨 닷컴을 붙였더니 주식이 엄청 올랐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도 여기 상장한 회사가 지금 1000개가 넘었죠. 그리고 이때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상장하는 회사에 투자만 하면 돈을 벌었던 시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좀 좋은 회사들이 상장을 하고 있고 2025년에 결국 347개 회사가 상장을 했죠. 이제 코로나를 제외하면 닷컴 버블 때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예요. 그래서 올해 상장하는 이 회사의 수치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올라갈 건지와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상장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막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뛰었는데 재무제표를 봤더니 매출도 그렇고 순수익도 그렇고 뭐 캐시플로우도 다 마이너스다. 이제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불안해지죠. 근데 그럴 때 주식시장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버블이라고 소위 말하죠. 또 하나는 지금 주식시장은 많이 올랐지만 미국 경기는 좋지가 않아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과 미국 경기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조작해서 올리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경기는 그게 조작으로 되지 않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에 이제 뱅크럽시 파산한 회사가 700개인데 그 전해에 비해 14% 올랐죠. 지금 파산 신청하고 파산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신경 써서 저는 항상 체크를 하는 그런 수치들인데 요 파산 신청하고 파산한 회사들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보면 이 미국의 전반적인 요 상태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제 제 멤버를 좀 오래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마진이 되게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이제 곧 이제 12월 수치가 나오겠죠. 이게 상당히 저는 지금 기다려지는데 지금 마진으로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주식시장이 연 이후에 최대 이 액수인데 이제 이 히스토리를 나중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이 히스토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히스토리를 제가 이전에도 뽑아서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진도 주식시장이 결국에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밸런싱, 균형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뒤에서 어느 정도 조작을 하고 뉴스를 터트리고 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패턴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절대로 일자로 올라갈 수 없는 이유예요. 근데 제가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마진도 이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고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나야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마진을 빌려서 투자를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진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계속 주시장이 올라가면 이 마진의 액수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진이 많이 올라가면 무슨 뉴스가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사건이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사건이 터져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이 마진이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빌려서 계속 투자를 한다면 이것도 문제겠죠.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지금 뭐 계속 비주로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어느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마진콜이 걸려서 주식시장에 큰 풀백이 오고 이 마진이 어느 정도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진콜들이 걸려요. 마진콜들이 걸렸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뉴스에서 무슨 리세션이 온다, 뭐가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마켓에 큰 풀백이 오는 시기죠. 그게 보통 1년에 2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2번, 3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작년에도 뭐 관세 협상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말에 또 어느 정도 풀백이 있었는데 여기 보이시면 이런 거죠. 그 주식시장이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이런 시기들이 있죠. 올라가다가도 요도 사실 큰 거예요. 근데 이때 요 관세 협상 때 너무 컸기 때문에 뭐 비교를 해보면 작지만 요것도 상당히 큰 풀백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풀백들이 1년에 한 2번, 많으면 3번 이렇게 꼭 와요. 그리고 뭔진 모르겠지만 무슨 뉴스가 터지긴 터져요. 정말 신기하게. 제가 이제 10년 투자하면서 그게 신기했거든요. 정말 적재적소에 무슨 일이 터져서 마켓의 풀백이 적정 수준까지 데려와요. 그리고 그 지표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지지선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12월 말에 요 마진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마진콜이 걸린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1점 뭐 이상으로 얼마나 올라가 있을지, 아니면 혹시 마진콜들이 좀 강하게 오지 않아서 이게 이 마진 요 수치가 떨어졌을지, 요것도 지금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수치가 상당히 크게 올라왔거나 혹은 이 수치가 주식시장이 큰 풀백이 왔는데 이 마진이 크게 떨어졌을 때, 이 두 경우는 제가 매달 체크를 항상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